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봉국 기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미국 대선 소식부터 알아보죠. 오늘 오전에 열렸던 이 힐러리와 트럼프 두 후보의 TV 토론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미국 대선의 향배를 가늠할 힐러리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이 예정 시간을 넘긴 100분의 접전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두 후보는 일자리와 세금 정책, 미국의 안보 문제를 놓고 대격돌했는데요. 두 후보의 아킬레스건이죠. 개인 이메일 사용과 납세 내역 공개 거부를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네. 트럼프는 힐러리가 이메일을 모두 공개하면 자신의 납세 내역도 밝히겠다고 공격을 했고요. 힐러리는 트럼프의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두 후보는 또 인종차별과 테러 단체인 이슬람 국가, IS 퇴치 문제 등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네, 자, 이 우리와 연결돼 있는 대목인데요. 한미 동맹 문제 그리고 이 북핵 문제도 다뤄졌다면서요? 네, 두 후보는 한미 동맹과 북한 핵 문제 등을 놓고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네. 트럼프는 우리나라가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고요. 힐러리는 반면에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특히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우방국들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트럼프의 이른바 동맹 무임 승차론을 비판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트럼프는 북한 핵 문제는 북한과 가까운 중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힐러리는 과거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 용인론을 거론을 하면서 만약 핵물질이 테러리스트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냐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 관전 평이 참 중요한데요. 이 미국 언론들은 힐러리가 1차 토론에서 승리했다. 주로 이런 분위기군요. 네, 미국 CNN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은 첫 TV 토론의 승자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꼽았습니다. CNN 방송은 TV 토론 시청자를 상대로 실시간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힐러리가 잘했다는 응답이 62%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잘했다는 답변은 27%에 그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힐러리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보다는 훨씬 나았다면서 트럼프는 이번 토론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미국의 의회 전문 매체 더 힐도 민주, 공화, 무당파 전문가들 가운데 과반 이상이 첫 TV 토론의 승자를 힐러리로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모두 3번 열리는 TV 토론인데요. 이제 첫 번째가 지나갔고요. 다음 달 이제 10월에 열리는 2차 그리고 3차 토론회도 기대가 모아집니다. 오늘 토론의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3부에서 현지를 연결해서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일본 소식이 있다고요? 네, 일본에서 가사도우미 자격증이 등장한다는 소식입니다. 집안일 능력도 공인을 한다는 건데요. 가사도우미 소개업체 전국협회가 올해 11월 일본 내 10개 시험장에서 가사도우미 검정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협회 회원 소개서에 구직 등록을 하고 가사도우미로 5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자격검정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검정은 학과시험과 실기시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세탁, 의료관리, 조리 등을 주제로 한 선택형 문제 중에 80% 이상 득점을 해야 학과시험을 합격하고요. 실기는 의류나 식생활 관련 서비스 가운데 실제 업무 능력을 평가합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격증은 도우미 이용자들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네,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가사도우미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이 적용이 될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자, 이 제주도나 명동을 가득 채웠던 중국인들. 자, 우리나라에서 흔한 광경인데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중국인들의 해외 관광이 주춤하고 있다고요? 네, 중국 여행연구원과 중국은행 연합카드, 을연카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 출국한 중국인 관광객이 약 1억 1,700만 명으로 전년보다 9.8%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두 자릿수 증가를 유지하던 해외 출국 여행자 수 증가율은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습니다. 중국인들의 주요 여행지는 태국과 한국, 일본,
베트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5년간 출국 여행자 수가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성장세는 완만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바로 다음 주 10월이면 이 중국의 국경절인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서봉국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오늘이 국정감사 이틀째인데요. 이 일부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야당 상임위원장이 주재하는 상임위만 일부 열리고 있어서 반쪽 국감이다 또는 이제 파행 국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야당은 지금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을 또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새누리당은 이 정세균 사퇴 관철 비대위까지 꾸리면서 그야말로 파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당대표인 이정현 대표는 지금 단식 농성 이틀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원진 의원이 이 비대위의 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계속 이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규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새누리당의 이장우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장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당 최고위원회가요, 정세균 의장 사퇴 관철 비대위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당력을 정 의장 사퇴에 집중한다 이런 네. 의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세균 의원은 국회의장의 권위인 근원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의원입니다. 네.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고요. 정상적인 국회라면 이런 편향적인 국회의장 사퇴 요구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 이런 의장을 두고서 또 민주적인 절차 그리고 절차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한 정세균 의원은 더 이상 의장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 새누리당 129명 전원은 국회에서 무기한 릴레이 시위를 포함한 이정현 대표의 단식 농성 이런 모든 것들을 관철하고 또 법적 그리고 국회 윤리 해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세균 의원에 대한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격이 없다. 지금 이 의원님도 목이 쉬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 이 1인 릴레이 시위 이어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자, 의총도 하루에 2번씩 열겠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오늘도 열렸습니까? 네, 지금도 현재 의총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의총 중에 나오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주로 우리 정세균 의원이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한 거에 대한 성토의 말을 많이 하고, 네. 또 야당, 특히 거대 야당의 어떤 행포, 또 날치기 이런 폭거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향후 정세균 의원의 의장 사퇴할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퇴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의원님. 네. 이 국감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 네. 당내에서 좀 다소 파열음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있는 것이 이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이 오늘 이제 상임위를 열려고 하다 무산이 되고 29일에 국방위를 열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당내에서 그동안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습니다. 네네. 집권 여당이 우리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것이 또 국민들께 어떻게 비치실 것이냐는 우려하는 의원님들도 있고요. 네. 정세균 의원에 대한 사퇴, 네. 또 함께 이 국감을 병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네네. 의회 민주주의 그리고 국회법이 헌법을 능가한 국회의장이 있는 이런 국회 이걸 바로잡지 않고서는 네. 옳지
않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좀 며칠 미루더라도 네. 거대 야당에 대한 횡포와 그리고 우리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세균 의원을 사퇴시키지 않으면 네.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복원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국회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뭐 당내에도 좀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예. 이 김영 의원이 이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걷어찰 수는 없다는 게 소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 그럼 앞으로 이게 내일이 이제 국감 사흘째 아닙니까? 네. 당 지도부의 이 국감 보이콧 방침에 또 거스르는 의원이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현재로는 뭐 그런 의견은 아직 없고요. 네네. 의총에서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은 다양하게 민주적인 정당에서 나올 수 있지만 당론이 결정되고 나서의 어떤 그 이탈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네. 이는 이 문제가 마무리되면 어떤 식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정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그리고 징계안 이 두 건이 국회에 제출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출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회법 제77조 위반이다라고 하는 의견과 관련해서 이 네. 법리적인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국회법 77조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차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정세균 의원이 여야 원내대표하고 상의하지 않았으면 협의 자체를 안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회법 명확한 위반입니다. 그러고서도 협의했다고 하는 것은 국회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협의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말로 거짓말쟁이 의장이 된 겁니다. 네. 이건 명확한 국회법 위반이고 또 이런 거짓말도 하고 또 국회 대변인을 통해서 옳지 않은 것들을 발표하고 하는 것은 윤리에 당연히 해부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협의는 했다라고 이제 이 의장이 이야기한 것이 거짓말이다.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네, 전혀 네.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협의 자체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이 좀 전문가와 짚어봤는데 현실적으로 이 국회법이 제도적으로 국회의장 사퇴가 이게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들 하던데요. 가능할까요? 국회의원 300명이 중에 네. 적어도 129명이 도저히 인정할 수 있는 의장이고 또 국회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한 의장이었다면 네. 본인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네네. 이 협치의 정신이고 국회의장이 야당의 어떤 대리인 역할,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옳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정 의원이 하는 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 역할, 시녀 역할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 국회법 구조를 보니까요. 의장의 네. 임기가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이렇게 이제 기간이 보장이 돼 있고요. 네. 국회법 19조에 만에 하나 지금 사퇴를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세균 의장이 사퇴를 결단을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서 이건 뭐 야당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퇴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본인 스스로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럼 스스로 사퇴를 예. 결단하고 예. 야당의 동의를 또 본인이 설득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퇴 말고 뭐 네. 정 의장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거나 이런 좀 타협안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정세균 의원의 현재의 어떤 행태로 보면 네. 그러지도 못할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런 이 예. 제스처도 못할 적어도 것이다. 예, 현재 지금 이런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명지대 특강에 가서도 네네. 여러 가지 딴소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만둘 때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뭐 의사국의 법적 절차에 따랐다고 또 오늘 거짓말을 했고요. 네. 중립 의무를 회의 진행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책임이 없는 식으로 오늘 계속 면피를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회가 정말 아하. 국회의장 한 명 잘못 뽑아가지고
국회의원 전체가 좀 망신을 당하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정세균 의장은 지금 대외 활동에서도 본인의 책임이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 네. 새누리당의 뭐 전원 의원의 규탄과는 이제 이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요. 의원님. 네. 이 대목이 좀 걱정인데 꼭 이제 뭐 여당, 야당 이 지지층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요. 이렇게 국감 파행 사태가 길어지고 또 이제 여당의 대표가 단식 투쟁하고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게 좀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보시면 집권 여당이 저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실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민주주의를 정식으로 제대로 회복하지 않고 바로 세우지 않고는 우리 국회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김재수 장관 문제도요. 네네. 야당에서 청문회에서 정치 공세했던 것이 모든 게 다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네. 뭐 김재수 장관이 1% 대출을 받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요. 뭐 용인 소재 1억 9천 전세 이걸 했다고 확대 부풀린 것,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김재수 장관의 어떤 가정상까지 인격 말살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 거짓말이라고 황종 야당 의원이 밝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임안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을 세월호 청문회 이런 것들을 딜로 삼아가지고 김재수 장관을 한마디로 어떤 희생양으로 삼아서 정치적인 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구태정치입니다. 이런 걸 바로잡지 않고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회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로잡고 대신에 새누리당은 어떤 민생과 관련돼서는 지금도 10개 민생반으로 나눠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순위를 정하셨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정세균 의장 문제가 우선은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이제 정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정현 대표가 단식까지 하고 있는데 또 이 국정감사 파행에 대해서 이제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시각들에 대한 입장 아까 주셨지만 또 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 농성에 대해서 이제 쇼한다. 이런 시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말 하는 야당 의원 대표는 참으로 몰상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품격과 예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은 잘 되새겨야 할 것이고요. 집권 여당 대표가 단식 농성하는데 그게 야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가재는 개편이라고 이 초록은 동색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렇게 보고요. 이 오만한 거대 야당의 이런 상태 이걸 우리가 회복하자면 안 되고요.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모든 행위들이 한번 되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번 사건은 정세균 의원의 반의회 민주주의 그리고 독선적 대의 민주주의 횡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 어떤 파기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맞서 싸우는 정의스러운 여당 대표에게 적어도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고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함께한 우상호 원내대표나 박지원 대표가 과연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겁니다. 이 야당이 오히려 부끄러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정말 단식을 하는 모습 이게 이례적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 과거에 이정현 대표가 선거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이 국회의원이 단식하는 예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이야기가 또 전해졌어요. 하지만 지금 정의로운 명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저도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단호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이정현 대표가 지금 이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또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의장이 주도하는데 이거야말로 중대한 상황이다. 이건 나 혼자라도 단식을 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 가치라고 이정현 대표가 분명히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 의회 민주주의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겠다. 그리고
거대 야당의 폭거와 그리고 의장의 어떤 특정 정당을 대리인하는 대리적인 역할, 공정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네. 놔둬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이 국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야당의 대표들이야말로 정말로 몰상식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대표의 이 단식의 의지와 모습이 굉장히 지금 강경하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틀째.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이 정 의장이 사퇴를 안 하고 임기 2년을 채우게 되면 아까 이제 돌파구에 대한 이 대안도 여쭤봤습니다만 이 단식은 언제까지 이어가게 될까요? 사퇴할 때까지라고 본인이 못 받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정세균 의원은 사퇴 안 하고 국회의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누구도 정세균 의원에 대해서 의장이라고 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국회가 정세균 의원 한 사람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쟁에 휩싸인다는 네. 것은 정세균 의원이 감당하지 못할 거로 봅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와 독산역이 만나는 곳. 이 편한 세상에 주거혁신이 시작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착공,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편리한 도심 접근과 서울 지벨리 비전까지 누리세요. 이 편한 세상 독산 더 타워. 문의 802-4500 9월 분양 대림.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이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오일. 네, 2부는 여기까지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